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는 약 10세기부터 19세기 메이지 유신 전까지 존재한 일본의 신분계층으로 단순한 칼잡이가 아니라 문무를 겸비하여 나랏 일을 하는 조선의 양반과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평민이 무사에게 무례를 범하면 평민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이 있었고,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었으며 성을 가질 수도 있었죠.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신 엄격한 생활 규범이 있었는데, 사치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주군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으며 반드시 죽는 순간까지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는 복수나 자결 등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명예도 에도 막부 이후 평화가 지속되자 점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무사 신분의 지방관을 슈고라 하는데, 그들은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된 이후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강력해진 권력을 기반으로 지방관 역할을 넘어 영주로까지 성장하였는데, 이를 슈고 다이묘라 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간섭 없이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죠. 이 말은 무로마치 막부가 이전의 가마쿠라 막부와는 달리 지방 분권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없었던 무로마치 막부의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쇼군의 지위를 자신의 동생인 아시카가 요시미에게 물려주기로 하였는데, 이때 요시마사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1467년 주도권을 잡으려는 두 세력, 즉 요시마사의 동생을 지지하는 동군 16만 명과 요시마사의 아들을 지지하는 서군 9만 명으로 나뉜 전국적인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온인의 난이라 합니다. 이 전쟁은 교토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11년이나 지속되면서 쇼군의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로마치 막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붕괴되었고, 슈고 다이묘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이제 전국의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전국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543년 8월 마카오를 출발하여 동남아시아로 가던 중국배 한 척이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표착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포르투갈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철로 만든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섬의 영주는 그들로부터 조총을 선물받게 되었죠. 이후 영주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조총을 만드는 기술도 배우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재빠르게 조총을 받아들인 후에 조총 부대를 3열로 배치하고 사격하는 전술을 택하여 재장전 시간마저 최소화하며 신식 부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1575년 소위 대회전이라 불리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당시 최고의 기마 부대를 거느린 다케다 가츠요리의 부대를 격파하며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1579년 오다 노부나가는 교통의 요지인 오미 지역에 아즈치 성을 쌓고 통일의 거점으로 삼은 후 주고쿠 지역을 정벌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1582년 6월 교토의 혼노지에서 하룻밤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부하로부터 습격을 당하자 자살로 삶을 마감하며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혼노지의 변이라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미천한 농민 출신이었지만 오다 노부나가에게 신임을 얻기 위하여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필하며 신뢰를 쌓고 승진을 거듭한 인물입니다. 1581년 다카마스 성을 공격할 때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령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주군이 오기를 기다려 승전의 공을 오다 노부나가에게 돌린 일화는 히데요시의 세밀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사후에 참전하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1585년에는 시고쿠, 1587년에는 규슈 지역을 항복시켰으며 1590년에는 간토 지역과 도쿠 지역의 다이묘들을 평정하며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후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토지조사로 복잡했던 수치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토지마다 등급을 매기며 수확량을 수치화함으로써 개별 다이묘들의 세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무사, 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 신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직업 간 이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신분제를 고정시켰는데, 이는 지난 막부 시절 농민들이 혼란을 틈타 무사가 되고 다이묘로 성장했던 전철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무사계급은 생산을 하지 않는 지배계급으로 고착되었고, 농민의 무기는 몰수함으로써 무사들만 무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히데요시가 한 일은 바로 정명가도를 외치며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일본의 16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인데요. 일본군은 부산을 점령한 후 바로 수도 한성으로 향하여 20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조선의 선조는 정광석화와 같이 의주로 피난하였고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질 경우 후퇴하지 않고 자결을 택하던 일본 무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었죠. 어쨌든 연전연승으로 자신감이 올라간 히데요시는 선조를 추격하며 명나라까지 정복할 심산이었지만 해상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연전연패하며 가로막혔습니다. 따라서 보급로도 끊기며 일본군이 위기에 봉착하였죠. 그리고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가 되었고 1598년 여름 다이로들에게 어린 히데요리를 부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철수하였지만 전리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군대는 불만이 쌓였고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데요시 다음 가는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찍이 히데요시에 의하여 에도로 쫓겨가다시피 하였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세력을 키웠으며 조선 침략에 참여하지 않아 세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대권 획득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600년 마침내 세키가하라 평원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려는 이시다 미스나리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에야스가 이끄는 9만의 군대는 동쪽에 있었으므로 동군, 이시다의 12만 군대는 서쪽에 있어서 서군이라 불렸는데 서군의 중심 세력이었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배신하고 동군에 합류하면서 서군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동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기세를 몰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에도에 막부를 세우고 쇼군이 되었죠. 그리고 1614년 드디어 히데요리가 머무르고 있는 오사카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자에 둘러싸인 오사카 성의 방어력은 완벽에 가까웠죠. 게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주군을 잃은 떠돌이 무사들까지 히데요리 편에 합류하는 바람에 더욱 함락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에야스는 묘수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체면을 봐서 해자 하나를 메우게 해주면 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히데요리는 이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히데요리의 실수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약속과 달리 해자의 못을 모두 메워버렸고 해자가 사라진 오사카 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죠. 이에야스군이 성 꼭대기의 천수각을 점령하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데요리는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죠.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하극상의 시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닌에 난 이후 무로마치 막부의 정권이 약해지면서 지방의 슈고 다이묘들의 대리인이나 토착 세력들이 슈고 다이묘의 땅을 빼앗고 영주에게 세금을 내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전국에 퍼져 있는 쇼군의 토지도 자기 몫으로 챙겨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죠. 그들이 바로 센코쿠 다이묘인데 이런 혼란한 상황을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례로 등장하여 각 지역의 다이묘를 정리한 후 새로운 통일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